70대 중반의 박영숙 할머니는 40년 지기 친구에게 배신당했습니다. 그 친구가 어렵다 해서 돈을 빌려줬고 병원도 함께 다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연락이 끊겼습니다. 며칠 뒤 들은 소식, 그 사람이 내 욕을 하고 다닌다더라. 박 할머니는 말했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알았어요. 참는다고 다 되는 게 아니라는 걸. 그 말에 옆에 있던 노인정 사람들이 조용히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누구나 마음속에 그런 이름 하나가 있습니다. 평생 정을 줬는데 결국 나만 다친 사람. 참고 또 참다가 결국 내가 병드는 관계. 이제는 묻겠습니다. 그 인연 정말 계속 끌고 가야 합니까? 당신의 남은 인생이 그 사람 눈치 보며 끝나도 괜찮습니까? 젊을 때는 참는 게 미덕이었지만 이제는 참는 게 독이 되는 시대입니다. 이별이 무서운 이유는 외로움이 아닙니다. 내가 헛살았던 건 아닐까 하는 후회 때문입니다. 하지만 진짜 후회는 놓지 못한 관계를 계속 붙잡는 것입니다. 오늘 영상은 그런 분들을 위한 이야기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분노로 끝내면 상처가 남고 연민으로 끝내면 자유가 남는다. 오늘 우리는 그 자유로 가는 길을 배웁니다. 관계를 끊어야 하는 순간, 무엇을 절대 하지 말아야 하는지, 어떻게 해야 평생 후회하지 않는지, 이 영상 하나로 그 답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지금 떠오르는 얼굴이 있습니까? 그 사람과의 관계가 당신의 마음을 짓누른다면, 오늘 그 짐을 내려놓을 시간입니다. 지금 바로 끝까지 시청하세요. 이 영상이 끝날 때쯤 당신의 마음속 수십 년 묵은 응어리가 눈처럼 녹아내릴 것입니다. 광진구의 오후는 잔잔했습니다. 하늘은 봄빛으로 맑았지만 76세 박영숙 할머니의 얼굴엔 오래된 피로가 묻어 있었습니다. 손에 쥔 종이봉투엔 병원 영수증과 고지서, 그리고 작은 약봉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벤치에 앉아 말없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사람이 제일 힘들어요. 병보다 더. 한때는 친구가 많았습니다. 교회에서, 시장에서, 아파트 모임에서 늘 누군가와 함께였습니다. 명절이면 반찬을 나눴고 김장철엔 서로 도와가며 웃곤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전화기 목록을 뒤져도 전화를 걸 사람이 없습니다. 전화를 걸어도 나중에 보자는 말만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 나중은 오지 않습니다. 한국 사회의 노년은 외롭습니다. 하지만 그 외로움은 단순히 혼자라는 외로움이 아닙니다. 믿었던 사람에게서 상처받은 외로움, 평생 쌓은 정이 무너지는 외로움입니다. 박 할머니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젊을 땐 그냥 참으면 됐어요. 그런데 지금은 참는 게 더 아파요. 이젠 시간도 마음도 남아있지 않아요. 그녀는 수십 년 함께했던 친구에게 수차례 돈을 빌려줬습니다. 그 친구는 늘 갚을게, 꼭 갚을게라 했지만 어느 날부터 연락이 끊겼습니다. 며칠 뒤 들은 말, 그 사람 요즘 다른 데서 돈 빌렸다더라. 그 순간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도와준 내가 바보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세상이 너무 달라졌어요. 예전엔 서로 정으로 살았는데 이젠 사람을 만나도 먼저 계산부터 하잖아요. 저 사람이 나한테 뭐 해줄 수 있을까? 그런 눈빛이 너무 싫어요. 그녀의 말에는 쓸쓸함보다 더 깊은 배신감이 배어 있었습니다. 한때 의지했던 사람들에게서 돌아온 건 감사가 아니라 무시였습니다. 그리고 그 무시는 그녀의 마음을 조금씩 다치게 만들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는 결코 특별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65세 이상 인구의 절반 이상이 가까운 친구 관계가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한 사회복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노년의 가장 큰 병은 관계 피로증후군이에요. 사람에게 지친 거죠. 도와줘도, 들어줘도 결국 상처받는 일만 남으니까요. 박 할머니도 그런 날이 많습니다. 나도 한때 사람 좋아서 뭐든 도와줬는데, 이젠 누가 밥 먹자고 해도 겁이 나요. 또 나중에 뒤통수 맞을까봐. 그녀는 요즘 혼자 밥을 먹습니다. 처음엔 쓸쓸했지만, 이제는 편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 편함에는 포기가 섞여 있습니다. 이젠 그냥 나 혼자 먹고 혼자 다니는 게 마음이 편해요. 그게 슬픈 일이죠. 사람한테 상처를 너무 많이 받아서. 이 시대의 노년은
경제적 빈곤보다 관계의 불평등에 더 시달립니다. 돈이 조금 있으면 사람들이 다가오고 없으면 서서히 멀어집니다. 건강이 나빠지면 연락이 끊기고 아프면 오히려 귀찮은 존재가 됩니다. 그게 가장 참기 힘든 불공평함입니다. 젊을 땐 열심히 일하면 인정받았는데 이젠 아무리 잘해도 그냥 늙은 사람이에요. 그녀의 말은 조용했지만 그 안에는 세월의 분노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쯤 되면 사람은 이렇게 묻습니다. 왜 이렇게 사람 때문에 힘들까? 내가 잘못한 걸까? 하지만 잘못은 없습니다. 단지 이제는 붙잡는 나이가 아니라 놓아야 하는 나이가 된 것뿐입니다. 박영숙 할머니는 최근 일기장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이제는 사람을 바꾸려 하지 말자. 나를 지키는 방법을 배우자. 그 한 줄이 모든 답이었습니다. 노년의 인간관계는 누굴 잃었느냐가 아니라 나를 얼마나 지켰느냐로 평가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의 이야기는 바로 그 지점에서 시작됩니다. 박영숙 할머니는 그 친구를 마지막으로 만난 날을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나한테 빌린 돈 언제 갚을 거야?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친구는 눈을 피하며 웃었습니다. 아니, 그렇게 따질 일인가? 당신 너무 예민해졌어.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수십 년 쌓은 정이 무너지는 소리 같았습니다. 예민하다고? 내가 얼마나 참았는데. 그 말이 목구멍까지 올라왔지만 입을 열면 끝일 것 같아 이를 악물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참지 못했습니다. 너 그동안 나 이용했잖아. 나 없으면 아무것도 못했잖아. 박 할머니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사람들이 쳐다봤고 친구는 조용히 뒤돌아섰습니다. 그날 이후 둘은 다시는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속은 시원했어요. 그런데 집에 돌아오자마자 후회가 밀려왔어요. 박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내가 왜 그렇게 말을 했을까? 그 사람 때문이 아니라 나 때문이었는데. 그날 밤 할머니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리고 머릿속이 불타는 것 같았습니다. 화가 사라진 자리에 남은 건 공허함 뿐이었습니다. 그때 떠올랐던 말. 분노로 끊으면 내 마음이 먼저 타버린다. 그건 부처님의 말씀처럼 그녀의 삶에 밝힌 문장이었습니다. 사람은 화를 내면 상대를 다치게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다치는 건 자기 자신입니다. 화는 불씨와 같습니다. 던지면 상대도 될 수 있지만 무엇보다 내 손이 먼저 탑니다. 할머니는 나중에 병원 진료를 받으러 갔습니다. 의사는 말했습니다. 스트레스 수치가 높아요. 요즘 화나는 일 있으세요? 그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말 한마디가 마음에 남아 몸을 병들게 하고 있었습니다. 이후로 그녀는 화 관리 일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누가 미웠는지, 왜 화가 났는지, 그 대신 지금 내 몸은 괜찮은가? 괴를 적었습니다. 하루는 이렇게 썼습니다. 오늘 또 그 사람이 떠올랐다. 하지만 이제는 미워하지 않기로 했다. 내 마음은 내가 지켜야 하니까. 이게 바로 깨달음이었습니다. 분노는 상대를 벌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 평화와 존엄을 빼앗아 갑니다. 그래서 이별의 첫 번째 기술은 화를 다스리는 법입니다. 박 할머니는 요즘도 화가 치밀 때면 이렇게 합니다. 깊게 숨을 들이마십니다. 하나, 둘, 셋, 넷. 그리고 천천히 내쉽니다. 괜찮아. 이제는 내 손을 태우지 않을 거야. 그 순간 표정이 달라집니다. 주름 사이에 긴장이 풀리고 눈빛이 부드러워집니다. 이건 단순한 명상이 아닙니다. 그녀가 배운 인생의 호흡입니다. 분노로 불태우던 인생을 이제는 호흡으로 식히는 법을 배운 것입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알겠어요. 사람을 이기려는 게 아니라 내 감정을 이겨야 진짜 평안해진다는 걸. 그리고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화내면 그때는 내가 이긴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 결국 진 건 나더라. 오늘 당신도 누군가 때문에 화가 나고 그 사람을 향해 한마디라도 퍼붓고 싶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잠시 멈추세요. 숨을 세어보세요. 그 짧은 10초가 평생의 후회를 막아줄 수도 있습니다.
나를 배신한 사람을 그냥 두면 안 되지 않나요? 박영숙 할머니가 이 말을 했을 때 얼굴에는 분노 대신 억울함이 가득했습니다. 나는 아무 잘못도 없어요. 그 사람은 나쁜 사람이에요. 주변 사람들도 그걸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이건 너무나 인간적인 반응입니다. 누군가에게 상처받았을 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상대를 악인으로 만들어야 마음이 편해집니다. 그 사람이 나쁘다고 말해야 나는 피해자다라는 위안이 생기기 때문이죠. 박 할머니도 그랬습니다. 몇 주 동안 교회 친구들에게 하소연했습니다. 그 사람은 원래 그런 사람이야. 남 이용만 하다 버리는 사람이지. 사람들이 세상에 너무했다라고 맞장구를 쳐주자. 그때는 잠시 마음이 풀렸습니다. 하지만 밤이 되면 이상하게 마음이 더 불편했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하지? 그녀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분노의 불길이 사라진 자리에 또 다른 독이 남아 있었다는 걸. 그건 바로 정당화였습니다. 나는 옳고 너는 틀렸다는 마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남의 허물을 들춰내면 그 허물의 그림자가 먼저 그대의 발밑에 들이운다. 그 말처럼 할머니는 점점 자신이 더 초라해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남을 비난할수록 마음이 점점 탁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같은 교회에 다니던 권사 한 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그 사람 이야기 이제 그만하세요. 그 말을 할 때마다 얼굴이 어두워져요. 그 말은 날카로운 화살처럼 밝혔습니다. 박 할머니는 며칠 동안 그 말을 곱씹었습니다. 나는 그 사람을 벌주려 했지만 결국 나 스스로를 벌주고 있었구나. 이게 바로 상대를 악인으로 만들면 내 업장만 남는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녀는 그날 이후로 사람들 앞에서 그 친구의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일기장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이제 그 사람을 욕하지 않겠다. 그 사람은 내 교훈이었을 뿐 원수가 아니다. 그녀는 그날 처음으로 평안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느꼈습니다. 마음이 조용해지자 얼굴빛이 달라졌습니다. 그때부터 그녀는 모임에서 남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누군가 다른 사람을 비난하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럴 수도 있죠. 사람마다 다르니까요. 그 한마디에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사람들은 처음엔 박 할머니가 변했다고 수군댔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오히려 그녀 주위에 좋은 사람들이 다시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말을 아끼고 허물을 덮어주는 그녀에게 사람들은 신뢰를 느꼈습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옛날엔 누가 나를 억울하게 만들면 잠도 못 잤어요. 그런데 이제는 내가 나를 지키면 그걸로 됐다고 생각해요. 이건 단순한 포기가 아닙니다. 진짜 강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선택이었습니다. 악인을 벌하는 건 세상이 할 일이지만 내 마음을 지키는 건 내 몫이에요. 박 할머니의 그 말엔 오랜 세월의 분노와 슬픔, 그리고 깨달음이 함께 섞여 있었습니다. 이제 그녀는 말합니다. 그 사람은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나와 맞지 않았던 사람일 뿐이에요. 그 한 문장 속에는 70년을 살고서야 얻은 진짜 지혜가 담겨 있었습니다. 사람은 나쁘고 좋은 존재가 아니라 그저 인연의 시기가 다를 뿐입니다. 박영숙 할머니는 어느 날 한동안 연락이 없던 그 친구에게서 문자 한 통을 받았습니다. 요즘 나한테 왜 그렇게 냉정하게 굴어?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수십 가지 감정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억울함, 분노, 그리고 미련. 그래, 이참에 내 마음을 다 얘기해야겠다. 그녀는 그날 밤 긴 편지를 썼습니다. 나는 너를 진심으로 믿었어. 그런데 너는 나를 무시하고 이용했어. 내가 얼마나 상처받았는지 알아? 편지는 네 장이 넘었습니다. 쓰고 나니 눈물이 났습니다. 이제야 속이 좀 시원하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며칠 뒤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불안했습니다. 혹시 화가 났나? 읽긴 했을까? 몇 번이나 휴대폰을 들여다봤지만 그 친구는 아무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날 밤 박 할머니는 다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왜 대답을 안 하지? 내가 너무 심했나? 아니야, 내 잘못은 없었어. 그렇게 스스로를 위로하다가 결국 깨달았습니다. 이해받으려 애쓰는 순간
나는 또다시 그 사람에게 묶이고 있었다. 그녀는 그렇게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문득 부처님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해는 떠오를 때 설명하지 않고 질 때 변명하지 않는다. 그 말이 가슴을 울렸습니다. 박할머니는 결국 그 편지를 찢어버렸습니다. 설명하지 않아도 괜찮아. 나를 이해하지 못해도 괜찮아. 이제는 내 인생을 내가 이해하면 돼. 그 순간 마음속에 묘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처음엔 공허했지만 곧 가벼워졌습니다. 누군가의 인정이 아니라 스스로의 용서를 택했기 때문입니다. 며칠 후 교회에서 그 친구와 마주쳤습니다. 짧은 눈인사만 오갔습니다. 예전에 박할머니였다면 말을 걸었을 겁니다. 왜 그랬어? 내가 그렇게 잘못했니? 하지만 이번엔 그냥 고개를 숙이고 지나쳤습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그날 이후 이상하게 마음이 편했어요. 그 사람의 반응에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거든요. 이건 단순한 체념이 아닙니다. 진짜 단호한 침묵이었습니다. 그 침묵에는 상처보다 더 큰 존엄이 담겨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래도 설명은 해야지. 그래야 오해가 풀리지. 하지만 진실은 다릅니다. 이해하려 하지 않는 사람에겐 천 마디의 말보다 침묵이 더 정확한 대답이 됩니다. 박할머니는 이제 이런 말을 자주 합니다. 이제는 말로 싸우지 않아요. 내가 평안하면 그게 대답이에요. 그녀는 조용히 일기장에 또 한 줄을 적었습니다. 내 말을 이해해 줄 사람이 없는 게 아니라 이해를 구할 필요가 없다는 걸 이제야 알았다. 그 문장을 쓴 뒤 그녀는 거울 앞에 앉아 미소를 지었습니다. 얼굴에 남은 주름은 그대로였지만 그 주름 사이에서 오랜 분노가 사라진 자리엔 평온이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 혹시 누군가에게 억울한 오해를 받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그 사람에게 해명하고 싶고 내 얘기도 들어줘요 라고 말하고 싶으신가요? 그 마음 너무나 이해합니다. 하지만 부디 기억하세요. 설명은 이해를 만들지 못하지만 침묵은 품격을 지킵니다. 그게 바로 노년의 품위이고 내 마음을 지키는 마지막 지혜입니다. 봄비가 내리던 날 박영숙 할머니는 작은 노트북 앞에 앉아 오랜만에 옛 사진 폴더를 열었습니다. 가족 사진, 친구들과 함께 웃던 사진, 그 안엔 이미 잊었다고 생각했던 얼굴이 있었습니다. 그 친구의 사진이었습니다.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지워버릴 걸. 사진 속의 미소가 너무 따뜻해서 더 아팠습니다. 분명히 상처받았는데 그 시절엔 웃고 있었던 자신을 보니 묘한 슬픔이 몰려왔습니다. 과거를 부정하지 말고 배움으로 간직하라. 부처님의 말씀이 문득 떠올랐습니다. 박할머니는 그날 처음으로 그 친구를 완전히 미워할 수 없다는 걸 인정했습니다. 그 사람에게 속고 상처받았지만 그 시절이 있었기에 지금의 자신이 있었다는 걸 깨달은 겁니다. 그 사람을 통해 배웠어요. 사람을 너무 믿으면 안 된다는 걸. 그리고 내 마음을 지켜야 한다는 걸. 그녀는 그 말을 하며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 웃음엔 체념이 아니라 깊은 깨달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상처를 주고받으며 살아갑니다. 젊을 땐 몰랐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다 잊혀진다고 믿었지만 노년이 되면 그 말이 거짓임을 알게 됩니다. 기억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다만 형태를 바꿔 남습니다. 미움이 되기도 하고 교훈이 되기도 합니다. 박할머니는 이제 깨달았습니다. 지워버리려 할수록 그 기억은 더 또렷해져요. 인정해야 사라지더라고요. 그녀는 사진을 지우지 않았습니다. 대신 폴더 이름을 바꿨습니다. 상처, 감사, 그리고 메모를 남겼습니다. 이 시절이 없었다면 지금의 나는 없었을 것이다. 그날 이후 그녀는 매일 밤 감사 일기를 씁니다. 배신한 사람에게도, 떠난 인연에게도, 심지어 자신을 울게 한 날들에게도 감사했습니다. 그때 내가 무너졌기 때문에 지금은 단단해졌으니까요. 그녀는 말합니다. 그때는 너무 힘들었지만 이제 돌이켜보니 다 내 공부였어요. 사람 공부, 인생 공부. 한국의 많은 노년들이 묻습니다. 그때 그렇게 참고 산 게 다 무슨 소용이냐. 하지만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경험은 다음 깨달음의 밑거름이 된다. 박 할머니의 삶이 바로 그 증거였습니다.
그녀는 상처받은 과거를 지워버리려 했을 때는 불안했지만 그 상처를 인정하자 비로소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이게 바로 과거를 부정하지 말고 배움으로 간직하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녀는 요즘 젊은 사람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인생에서 중요한 건 잘 사는 게 아니라 잘 배우는 거예요. 내가 넘어졌던 자리마다 다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 말에 한 젊은 교회 봉사자가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할머니 말씀 듣고 나니 저도 제 상처가 덜 무서워졌어요. 박 할머니는 미소 지었습니다. 내가 아팠던 게 누군가에겐 도움이 된다면 그걸로 충분하지요. 그날 밤, 그녀는 창문을 열고 봄비를 바라보았습니다. 빗방울이 떨어지는 소리가 마치 위로처럼 들렸습니다. 이제 그녀의 과거는 짐이 아니라 자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에서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고맙다, 지난 날들아. 나를 단단하게 만들어줘서. 이별 후의 삶은 생각보다 길었습니다. 박영숙 할머니는 친구와의 관계를 정리한 지 6개월이 지났지만 그녀의 일상엔 여전히 빈자리가 있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떠도 전화를 걸 사람이 없었고 점심시간이 되어도 함께 식사하던 이가 없었습니다. 처음엔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혼자도 익숙하니까. 하지만 저녁이 오면 그 익숙함이 외로움으로 바뀌었습니다. 텔레비전 소리는 크지만 마음은 조용했습니다. 창밖에서 들려오는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더 외롭게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외로울 줄 몰랐어요. 그 순간 마음 한구석에서 또 다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래서 다시 누군가를 만나야 하나? 또 상처받으면 어떡하지? 그 두려움이 그녀를 붙잡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교회 봉사 모임에서 누군가가 물었습니다. 할머니, 이번 주말에 어르신 돌봄 봉사 같이 가실래요? 그녀는 망설였습니다. 내가 이제 뭘 할 수 있겠어. 하지만 오래간만에 누군가가 자신을 필요로 한다는 그 말이 마음속에 작은 불씨를 켰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레 대답했습니다. 그래요. 한번 가볼게요. 그날 이후 박 할머니의 삶이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혼자 있던 시간에 다른 사람을 도우면서 그녀는 오히려 자신이 치유되는 걸 느꼈습니다. 누군가의 손을 잡아주며 괜찮아요. 다 잘 될 거예요 라고 말할 때 그 말이 자신에게도 들렸습니다.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빈자리를 두려워하지 말고 새로운 시작을 설계하라. 그 빈자리는 상처가 아니라 기회였습니다. 누군가를 다시 만나고 다시 웃을 수 있는 여백이었습니다. 이건 단순히 봉사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녀는 진짜로 새로운 인생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이젠 매일 아침 7시 동네 공원으로 나갑니다. 간단한 체조를 하고 햇살을 받으며 걷습니다. 그곳에서 새 친구를 만났습니다. 70대 중반의 이순자 할머니였습니다. 둘은 함께 걷고 함께 커피를 마시며 이런 말을 나눴습니다. 우리 나이에도 친구가 생기네요. 그러게요. 예전엔 사람 때문에 울었는데 지금은 사람 덕분에 웃어요. 그 대화 속엔 오랜 세월이 녹아 있었습니다. 박 할머니는 이젠 이렇게 말합니다. 혼자라는 게 더 이상 무섭지 않아요. 혼자 있어도 나답게 살면 되니까요. 그녀는 요즘 자신만의 새로운 루틴을 세웠습니다. 월요일엔 도서관, 화요일엔 교회 봉사, 수요일엔 건강 체조, 금요일엔 시장 나들이. 일정표는 빼곡하지만 마음은 한결 가벼웠습니다. 이젠 누군가의 그림자가 아니라 자신의 주인공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나이에 새 시작이 가능하다는 걸 스스로 증명했습니다. 하루는 동네 복지관에서 젊은 강사가 물었습니다. 할머니, 어떻게 이렇게 밝으세요? 박 할머니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예전엔 남이 나를 알아주길 바랐는데, 이젠 내가 나를 알아봐줘요. 그게 진짜 행복이에요. 마나, 그 말에 강사는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그녀의 미소 속엔 70여 년 인생의 무게가, 그리고 그걸 이겨낸 자부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제 박 할머니는 누군가에게 조언을 해줍니다. 외로움은 병이 아니에요. 새로운 삶을 시작하라는 신호예요. 그녀는 말합니다. 빈자리를 두려워하지 말아요. 그 빈자리에 내 인생이 다시 피어나요.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박 할머니는 창문을 열었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도시의 불빛이 반짝였습니다. 그녀는 속삭였습니다. 그래, 나 아직 괜찮다. 아직 늦지 않았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래도 끝낼 때는 잘 끝내야지. 하지만 어떻게 잘 끝내야 하는지는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박영숙 할머니의 실제 이야기를 통해 그 방법을 함께 배워보겠습니다. 이야기는 지난 겨울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오랫동안 알고 지낸 교회 권사 한 분이 있었습니다. 처음엔 의지가 되는 분이었지만 세월이 흐르며 그 관계는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그 권사는 늘 말했습니다. 내가 너 아니었으면 너 혼자 못 살았을걸? 처음엔 웃으며 넘겼지만 그 말이 반복될수록 마음 한켠이 불편해졌습니다. 심지어 남들 앞에서도 영숙이는 내가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그 말에 박 할머니는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분 말이 맞는 것도 아닌데 왜 참고 있었을까? 그녀는 혼자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제는 끝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먼저 연습을 했습니다. 거울 앞에 앉아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각자의 길을 가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말을 3번, 10번, 20번 연습했습니다. 감정이 섞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며칠 뒤, 교회 끝나고 그 권사에게 조용히 다가갔습니다. 권사님, 잠깐 시간 괜찮으세요? 그 사람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왜? 또 얘기 좀 하게? 박 할머니는 숨을 고르고 미리 준비한 말을 꺼냈습니다. 저는 그동안 권사님께 많이 배웠어요. 하지만 이제는 제 시간을 좀 가져야 할 것 같아요. 앞으로는 각자의 자리에서 잘 지내요. 그 말에 권사는 표정을 굳혔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내가 뭐 잘못했어? 그녀는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이미 결심했습니다. 아니요, 아무 잘못도 없어요. 그냥 이제는 서로에게 너무 익숙해져서 조금 거리를 두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순간 권사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래, 그렇게 정리하고 싶으면 마음대로 해. 그녀는 뒤돌아갔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박 할머니를 이상하게 봤습니다. 둘이 왜 그래? 무슨 일 있었어? 하지만 그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이제는 그냥 각자의 길을 가요. 그게 서로에게 좋은 일이라서요. 그날 밤, 박 할머니는 혼자 차 한 잔을 따랐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렸지만 마음은 오히려 평온했습니다. 분노로 끊지 않았고 설명으로 붙잡지도 않았고 악인을 만들지도 않았구나. 그녀는 조용히 자신에게 속삭였습니다. 이게 바로 말하기 끊기, 정리하기의 첫걸음이었습니다. 그녀는 이후 자신만의 작별 원칙을 만들었습니다. 첫째, 감정이 폭발하기 전 한 박자 멈추기. 둘째, 이유를 길게 설명하지 않기. 셋째, 비난 대신 감사로 마무리하기. 넷째, 연락이 와도 즉시 답하지 않기. 다섯째, 상대가 뭐라 하든 내 마음의 평화를 지키기. 이 5가지를 지키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권사님과의 관계가 끝났는데 오히려 주변 사람들이 더 편해졌습니다. 누군가에게 휘둘리던 자리가 사라지자 진짜 나다운 하루가 찾아왔습니다. 박 할머니는 말했습니다. 그날 이후 내 인생은 다시 시작됐어요. 그 사람은 여전히 똑같을지 몰라도 나는 달라졌거든요.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녀는 어떤 관계 속에서도 이렇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내가 나를 잃지 않는 한 그 누구도 내 평화를 빼앗을 수 없어요. 이제는 나를 위한 인연을 선택할 시간이다. 박영숙 할머니는 그렇게 말하며 차분히 창문을 열었습니다. 저녁 바람이 부드럽게 얼굴을 스쳤습니다. 오랜 세월 참으며 살아온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젊은 시절 그녀는 늘 누군가를 위해 살았습니다. 남편을 위해, 자식을 위해, 친구를 위해. 하지만 정작 나를 위한 삶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누군가의 기분을 먼저 살피고 상대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했던 그녀. 그렇게 쌓인 세월이 결국 자신의 평화를 빼앗아 갔던 것입니다. 이제는 다르게 살고 싶어요. 그녀는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이제는 누군가를 위해 억지로 웃지 않아도, 억지로 참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는 내 인연을 내가 선택할 시간입니다. 며칠 전 복지관에서 새로운 봉사자 모임이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망설이다가 참여했습니다. 거기서 비슷한 나이대의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누구는 혼자 사는 노인, 누구는 멀리 있는 자식과 연락이 끊긴 부모, 누구는 배우자를 먼저 떠나보낸 사람, 모두가 어딘가 조금씩 부서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 모임 안에는 조용한 위로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작은 손을 잡아주며 웃을 때 그녀는 생각했습니다. 이게 진짜 인연이구나. 인연은 억지로 붙잡는 게 아니라 자연스레 흐르는 것. 그리고 나를 병들게 하는 관계는 이제 놓아도 된다는 걸 그녀는 확신했습니다. 그날 모임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늦은 봄 햇살이 골목길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길가에 피어난 작은 들꽃들이 바람에 흔들리며 속삭이는 듯 했습니다. 괜찮아. 이제는 너 자신을 사랑해도 돼. 그녀는 잠시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하늘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나 이제야 나를 위해 살겠다. 그녀는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이제는 나를 위해 인연을 선택하겠다. 나를 아프게 하는 사람은 내려놓고 나를 평안하게 하는 사람과 함께 하겠다. 그 다짐 이후 그녀의 표정은 놀라울 만큼 달라졌습니다. 이웃들도 말했습니다. 요즘 얼굴이 참 밝아지셨어요. 그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요. 나를 지키는 법을 배웠거든요. 이제 그녀는 더 이상 외롭지 않습니다. 새로운 인연이 많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이제 자기 자신과 가장 깊은 인연을 맺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녀는 영상 속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전합니다. 젊을 때는 사람을 붙잡느라 평화를 잃었고, 나이 들어서는 그 평화를 찾으려고 사람을 놓았어요. 이제는 그 누구보다도 나 자신을 아껴야 할 때예요. 이 말에 많은 노인들이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그녀의 한마디가 자신의 지난 세월을 비춰주는 거울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박 할머니는 불을 끄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창문 밖으로 달빛이 비쳐들었습니다. 그녀는 눈을 감으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괜찮아. 이제는 나를 위한 인연만 남았으니까. 화려한 결론도 큰 반전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야말로 진짜 인생의 결말이었습니다. 분노 없이 헤어지고 원망 없이 떠나며 후회 없이 새로 시작하는 삶. 그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이별은 끝이 아니라 진짜 나로 돌아가는 길이었다. 박영숙 할머니의 이야기는 끝났지만 그녀의 깨달음은 여전히 우리 곁에 남아 있습니다. 이제는 누군가의 눈치를 보며 사는 인생이 아니라 나를 위한 인연, 나를 위한 평화를 찾아가는 여정이 시작된 것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당신도 아마 마음속 어딘가엔 정리되지 않은 인연 하나쯤 있을 겁니다. 40년을 알고 지냈던 친구, 서로 참아가며 버티던 배우자, 언젠가부터 연락이 끊긴 자식이나 형제, 그래도 언젠가는 나아지겠지? 그렇게 참아오지 않으셨나요?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억지로 이어가는 인연은 업이 되고 지혜롭게 마무리한 인연은 복이 된다. 박영숙 할머니의 인생이 그 증거입니다. 그녀는 분노로 끊지 않았고 원망으로 마무리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연민으로 떠났고 감사로 마쳤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녀는 늦은 나이에 진짜 자유를 얻었습니다. 할머니는 요즘 이런 말을 자주 합니다. 사람이 늙는 건 몸이 아니라 마음이 포기할 때예요. 그 말은 단순한 위로가 아닙니다. 이제 76세의 나이에 그녀는 새로운 인생의 봄을 직접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녀는 새벽마다 공원에 나가 햇살을 맞으며 천천히 걷습니다. 지난날의 상처를 떠올릴 때마다 작게 속삭입니다. 괜찮아. 이제는 나를 위한 길이야. 그 한마디가 그녀를 앞으로 나아가게 했습니다. 이 영상의 제목처럼 지금 당신의 인연을 다시 써야 할 때입니다. 누군가를 미워하며 남은 인생을 보낼 수도 있고 누군가를 용서하며 평온하게 마칠 수도 있습니다. 그 선택은 언제나 당신의 몫입니다. 혹시 지금 마음속에 오래된 이름 하나가 떠오르나요? 아직 정리하지 못한 관계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영상을 계기로 조용히 작별 리허설을 해보세요. 미워하지 않고 떠나는 법.
감사하며 마무리하는 법. 그 두 가지만 기억하신다면 당신의 남은 인생은 훨씬 가벼워질 것입니다. 박영숙 할머니는 이제 이런 말을 남깁니다. 젊을 땐 참는 게 미덕이었지만 이제는 놓는 게 지혜예요. 억울한 관계보다 평화로운 고독이 낫습니다. 그리고 늦게라도 깨달으면 충분합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그 울림은 깊었습니다. 지금 당신의 나이, 당신의 인생은 절대로 늦지 않았습니다. 이제부터라도 당신 자신을 위해 좋은 인연만 남기세요. 당신을 힘들게 하는 관계는 내려놓으세요. 당신은 이미 충분히 오래 참았습니다. 이제는 평화를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모든 분들께 박영숙 할머니의 마지막 말을 전합니다. 이제는 당신이 당신의 인연을 고를 차례입니다. 당신의 남은 인생이 더 이상 상처의 연속이 아니라 진짜 자유의 시작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조용히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마셔 보세요. 그리고 천천히 내쉬면서 속으로 말해보세요. 나는 나를 위한 인연만 남기겠다. 그 한마디가 당신의 내일을 바꿉니다. 오늘 당신의 평화가 시작되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당신의 마음의 작은 등불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그 빛을 이어주세요. 당신의 경험이나 사연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그 이야기가 또 다른 누군가의 위로가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배우고 함께 성장하는 이곳에서 다시 만납시다. 다시 만납시다. 다시 만납시다. 다시 만납시다. 다시 만납시다.